안녕하세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 경제학의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경제학 장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진짜 많은 학생들이 머리 아파하고 또 제일 궁금해하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거시경제에 나오는 그 수많은 모형들. 얘네들이 대체 어떻게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되는지 그 비밀의 연결고리를 제가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맞아요. ISL은 배웠다가 갑자기 노동시장 나왔다가 또 뜬금없이 총수요 총공급 곡선이 튀어나오고 이게 다 따로 노는 것 같아서 막 답답하고 그러셨죠? 걱정 마세요. 오늘 저 짱 박사가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어떻게 착착착 들어맞아서 하나의 완전체가 되는지 그 비밀을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갈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거시경제의 최종판, 완전체 모델이 뭔지 큰 그림부터 딱 잡고요. 그리고 그 주인공인 총수요 곡선, 총공급 곡선이 각각 어디서 왔는지 그 뿌리를 캐러 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하나로 합쳐져서 우리가 왜 이걸 배우는지, 그러니까 정책 분석에 어떻게 쓰이는지까지 확실하게 짚어볼 거니까요. 자, 그럼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볼까요? 네, 거시경제 분석이다 하면 무조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총수요, 총공급, ADS 모형이죠. 앞으로 우리가 다룰 모든 재정정책, 통화정책의 효과가 바로 이 무대 위에서 펼쳐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최종 보스입니다. 여기 화면을 한번 보세요. ADAS 모델은요, 한 나라 경제 전체의 균형 물가 수준, 바로 P죠. 그리고 균형 국민소득, Y가 어떻게 딱 결정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하향하는 AD 곡선이랑 우상향하는 AS 곡선이 만나는 바로 저 점에서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변수가 동시에 결정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한 거. 이 중요한 곡선들, 얘네들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한번 파헤쳐 보시죠. 먼저 청수요, AD 곡선부터 시작해 봅시다. 가만 생각해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왜 물가가 오르면 사람들이 물건을 덜 살까? 즉, 왜 AD 곡선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일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우리가 전에 배웠던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의 균형, ISLM 모형 안에 고스란히 숨어 있습니다. 자, AD 곡선의 정의.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별표 5개 치세요. 뭐냐면 각각의 물가 수준 P에 대해서 IS 곡선과 LM 곡선이 만나는 점 있죠? 그 점이 바로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는 점이잖아요. 그때 국민소득 Y값들을 쭉 점 찍어서 연결한 선이 바로 AD 곡선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다? AD 곡선은 ISLM 모형을 압축해 놓은 결과물이다 이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따라가 볼까요? 다들 집중하셔야 돼요. 첫 번째, 물가 P가 올랐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두 번째, 실질 화폐 공급, 즉 M바 P에서 분모인 P가 커지니까 이 전체 값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감소하죠. 세 번째, 시중에 돈이 귀해졌다는 뜻이니까 화폐 시장의 균형을 보여주는 LM 곡선은 왼쪽으로 휙 이동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LM 곡선이 왼쪽으로 가버리니까 기존의 IS 곡선이랑 만나는 점이 바뀌죠. 그러면서 이자율 R은 올라가고 국민소득 Y는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제 결론이 보이죠? 물가 P가 올랐더니 국민소득 Y가 줄었네? 이 P와 Y의 관계만 따로 떼어서 그래프를 그리면 바로 이렇게 예쁜 우하향 AD 곡선이 탄생하는 겁니다. 와, 진짜 재밌지 않아요? 좋습니다. 총수요를 완벽하게 정복했으니 이제 반대편으로 넘어가 봐야죠. 바로 총공급 AS 곡선입니다. 기업들은 왜 물가가 오르면 생산을 더 늘리려고 할까요? 즉, 단기적으로 AS 곡선은 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모양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생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시장에 숨어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모든 생산은 결국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공장이나 기계 같은 자본이 고정되어 있다고 보니까 결국 생산량 Y를 결정하는 건 뭐다? 얼마나 많은 노동자, 즉 L을 고용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고용량은 어디서 결정되죠? 바로 노동시장이죠. 그러니까 총공급 곡선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노동시장 분석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AS 곡선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따라가 보죠.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노동자들이 화폐 환상에 빠져 있다는 가정이에요. 자, 첫 번째, 물가 P가 올랐어요. 두 번째,
기업들이 오른 물가만큼 명목임금을 올려줬는데 노동자들은 물가가 오른 건 잘 모르고 자기 월급 봉투에 찍힌 숫자, 즉 명목임금이 오른 것만 보고 와, 월급 올랐다 하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화폐 환상입니다. 그럼 세 번째, 노동자들은 실제 구매력은 그대로인데도 임금이 올랐다고 생각하니까 일을 더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노동공급, LS가 증가합니다. 그 결과 네 번째, 기업들은 더 많은 노동자, L을 고용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총생산 Y도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또 보세요. 물가 P가 올랐더니 총생산 Y가 늘었죠? 이 P와 Y의 관계를 그래프로 옮기면 바로 이렇게 우상향하는 AS 곡선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오늘 강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따로따로 봤던 생산물 시장 IS, 화폐 시장 LM, 노동 시장, 그리고 ADAS 시장까지 이 네 개의 시장이 사실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아주 정교하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단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 우리 교재에 나오는 이 문장 있죠? 이게 진짜 핵심을 딱 짚어주는 말이거든요. 경제라는 게 그냥 독립된 시장들을 더해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변수들이 서로 영향을 막 주고받으면서 동시에 한꺼번에 결정되는 마치 하나의 거대한 연립방정식 체계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학 시간에 미지수 여러 개 있는 연립방정식 풀면 답이 한 번에 딱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이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국민소득 Y, 고용량 L, 물가 수준 P, 이자율 R 같은 핵심 거시경제 변수들이 전부 다 한꺼번에 결정되는 겁니다. 어느 하나만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아주 유기적인 관계인 거죠. 그리고 만약에 해외 부문까지 생각하는 개방경제로 확장하면 여기에 환율 E까지 추가되는 거고요. 자,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되죠. 우리가 지금까지 주로 다룬 폐쇄 경제는 생산물, 화폐, 노동시장 이 세 가지를 분석해서 Y, L, P, R이라는 네 개의 변수값을 구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여기에 국제수지 균형을 나타내는 외환시장, 즉 BP 곡선을 딱 추가하면 Y, L, P, R에 환율 E까지 5개 변수를 동시에 결정하는 개방경제 모델로 확장되는 겁니다. 아, 이제 이 모든 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감이 확 오시죠? 자, 그럼 이제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박사님, 이렇게 머리 아프고 복잡한 걸 우리가 대체 왜 배우는 겁니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 복잡한 모형을 우리가 땀 흘려 배우는 데는요, 아주 중요하고 실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거나 지출을 늘리는 재정정책을 썼을 때 혹은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내리는 통화정책을 폈을 때 과연 우리 경제의 국민소득, 물가, 고용, 이자율이 어떻게 변할까? 이걸 예측하고 분석하는 가장 강력한 틀을 제공하는 게 바로 이 통합 모형이거든요. 이 모형이 없으면 정책의 효과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밖에 분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내용 솔직히 정말 어려웠죠? 저도 압니다. 하지만 오늘 이 모든 시장의 연결고리를 이해하셨다면 여러분은 거시경제의 가장 높은 산 하나를 넘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경제학 정말 어렵고 양도 많지만요. 절대 포기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정복할 수 있는 학문입니다. 저 짱 박사가 늘 여러분 옆에서 함께 뛸 테니까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파이팅! 혹시 오늘 내용 따라오다가 이건 뭐지? 하고 막히는 부분이 있었나요? 혼자서 도저히 모르겠다 싶은 거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제발. 지금 바로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오세요. 거기에는 이미 수많은 동료 수험생들이 남긴 질문과 답변 데이터가 보물처럼 쌓여 있고요. 무엇보다 저 짱박사와 우리 능력 있고 세상 친절한 조교님들이 여러분의 질문을 두 팔 벌려 환영하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거시경제의 이 큰 그림 머릿속에 꼭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배운 이 통합 모형을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는 실제 정책들이 우리 경제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지 훨씬 더 깊이 들어가 볼 거니까요. 그때까지 복습 철저히 하는 거 저랑 약속이에요. 감사합니다.